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5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 시간을 너무 기다린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은 이 5권의 책은 저 혼자만 개인적으로 좋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이런 책이 드물어요. 완벽히 검증이 다 끝난 책들이에요. 이거는 한두 명이 읽은 게 아니라 수만 명이 읽은 책이기 때문에 각각의 책을 다 합쳐서가 아니라 각각의 책을 제가 그래서 더 얼마나 읽었는지도 대략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완벽히 검증이 끝난 책들이다. 좋은 후기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5권 다 읽은 분들도 이미 있을 거예요. 꽤 많을 거예요. 댓글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뭐 4권 읽은 분들, 3권 읽은 분들, 2권 읽은 분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읽은 분들은 안 읽어본 책만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읽어본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제독이 되게 좋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니면은 밑줄 친 부분이라도, 아니면 서평이라도 이렇게 다시 자꾸 봐야 되거든요. 좋은 책들은. 그래야 장기 기억으로 더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유는 다 읽기가 쉬워요. 다 술술 읽히는 책들입니다. 한 권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쉽게 읽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가 하이라이트인데 이 제목이에요. 5권을 엮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이렇게 한번 읽고 나시죠? 이렇게 독서하는 뇌가 트인다는 게 뭔지 한번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왜 5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성이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읽으시죠? 이 시너지가 폭발해서 2배 효과가 납니다. 무조건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퓨처 셀프 인생 특강 이제 외전 2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당연히 퓨처 셀프겠죠. 저는 여러분 이 책을 6번이나 읽었어요. 출간 전에 원서를 읽었죠. 오디오북으로 들었죠. 그 다음에 가제본을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된 책으로 2번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챕터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독을 해서 6번이나 읽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퓨처 셀프는 좋은 책이에요. 이거는 특강이 쭉 진행됐기 때문에 퓨처 셀프는 따로 소개 안 하고 다른 책을 소개할 때 퓨처 셀프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책이 오늘 5권의 구심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퓨처 셀프를 소개하면서 오늘 5권의 책 소개 구상은 이미 머릿속에 끝났었어요. 이 시간만을 너무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퓨처 셀프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진짜 후기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보물창고님 블로그에서 갖고 왔는데 1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 조진웅이 대사가 생각났다. 아는 오빠랑 여수 밤바다를 보러 여행을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딸한테 아빠인 조진웅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가 이 일을 먼 훗날에 생각했을 때 후회할 것 같으면 가지 말고 그때 생각했을 때 후회할 것 같지 않으면 가라고.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냥 퓨처 셀프라는 우리가 단어가 없었지 이런 개념, 이런 철학을 삶에 적용하고 있던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이 대사가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이 책 퓨처 셀프를 읽고 난 당시 영화를 볼 때 퓨처 셀프를 이미 접했다는 걸 알았다. 참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 다음에 유리코스타님 댓글을 갖고 왔는데 퓨처 셀프 특강을 전부 다 듣고 다시 영광을 오셨어요. 특강도 2번 들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책도 구입 완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빅터 프랭클 박사, 무라카미 하루키 등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퓨처 셀프라는 용어를 얘기하지만 않았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알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소름. 여러분 그래서 이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더 삶에 적용을 할 거예요. 왜? 이제 구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강론을 안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윤CS님 서평인데 간만에 머리가 확 깨는 책.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납득이 되는 책. 어떤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 모르겠다. 그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설적이에요. 너무 빨리 읽어버려 천천히 곱씹어 다시 읽어봐야겠다. 진짜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엔젤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 박사님의 12분으로 인생을 바꾸는 법 강의를 보고 혼자 12분 명상으로 66 챌린지를 완성하고 인생이 백투더 온더 트랙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한 발짝 더 나은 방법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루기에 66일 챌린지 2회차로 책 읽기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 책의 소개 영상을 보고 바로 책을 주문하고 원서로 한 챕터마다 읽기 전 한 챕터 읽을 때마다 읽기 전과 후로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다음에 저는 엔젤님 거 이거 댓글 보면서 방금 욕이 막 살짝 경련이 왔는데 왜냐면 이게 요 부분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일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강의 들을 때마다 박사님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저 또한 박사님의 선한 영향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도 엔젤님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고 이 책을 완독과 동시에 박사님의 강의를 끝까지 다 보고 난 후에 퓨처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하니 너무나 익사이팅하고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 알고 깨달아서 이걸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이걸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틈나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엔젤님은 그거를 적용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산타모레스님께서 신박사님 요즘 매일 퓨처셀프 강의를 듣고 책은 3번째 읽고 있으니 3번째 3독째예요. 그 다음에 썸네일에 퓨처셀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어젯밤에 꿈에 박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강의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를 5명 중에 1명으로 쓰셔도 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친구가 꿈에 얼마나 자주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가 드물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접점이 매일같이 있는 분들은 제가 친구가 돼도 문제가 없어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우리만의 메타버스? 진짜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허상인 게 많거든요. 우리는 진짜 우리만의 메타버스를 만든 거죠. 뭐 너무 좋죠? 저도 산타몰린 꿈에 찾아가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첫 번째 책은 여러분 초집중 책이고요. 이 책은 여러분 로크미디어 책입니다. 저희 회사 책이 아니고 판권을 이제 고 작가님이 우리가 로크미디어로 일할 때 샀었지만 이제 로크미디어는 매각이 됐고 저희 마케팅 대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크미디어 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초집중은 여러분 이 책도 300쪽이 안 돼요. 이 닐을 이해할 작가는 여러분 천재예요. 원래 이 사람이 뭐 전문가냐면은 중독을 시키는 거, 리텐션을 유지시키는 거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 엔지니어링. 우리 퓨처 셀프도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퓨처 셀프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내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후킹했다. 그래서 인디스트랙터블하게 초집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쉬워요. 읽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이 책은 제가 볼 때 35,000명 정도가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읽은 분들도 있을 거니까 4만 명 정도가 읽은 책이에요. 아직도 스테디셀러고 이거 장동성 박사님인가가 이 책을 저희랑 뭐 인연이 없는데도 이 책을 추천을 하셨었어요. 거기 가면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요게 책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은 재미란 익숙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생기는 결과다. 이 철학적 통찰이 끝난 거예요. 정말 이게 대단한 철학적 통찰. 뭐예요? 익숙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생기는 결과다. 왜? 가변성이 있어야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집중을 뺐을 때 앱이나 게임들이 가변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과업 잡체에 집중해야 된다. 고통에서 달아나가려거나 하거나 보상을 이용해 동기를 유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익숙한 일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도전 과제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 뭐예요? 달아나면 안 된다 그랬죠? 뭐예요? 퓨처 셀프. 경기장 안에 무조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경기장 안에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따분해서도 있거든요. 그런 과제가 있을 때 일에서 색다른 맛이 느껴져 관심을 집중하고 딴짓을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 10년 전에 쓴 글이거든요. 의미를 찾기보다는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의미를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 제가 2가지 꿀팁 드리면은 우리가 여러분 여행을 가는 거는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거기 숨어져 있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집을 새롭게, 내가 살던 곳을 새롭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새롭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힘들게 여행하고 오지 같은 데 여행 갔다 오면은 딱 왔을 때 와 정말 대한민국 좋구나, 대한민국 살기 좋구나 이런 거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책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 다음에 지루한 책을 읽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그때는 책을 2개를 섞어서 읽으세요. 한 챕터 읽고 다른 책 하나 보고 한 챕터 읽고 다른 책 하나 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이게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자꾸 개발하시는 거예요. 노하우를. 저는 예전에 이거
영독단 뜻 작업할 때 사전 우리가 5개 펴놓고 이 뜻은 별론데 이 뜻은 다듬어야겠는데 그러면서 할 때 그게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때 너무 지루할 때는 고 작가님한테 형 카페에서 하자. 그래서 카페에서 우리 막 노가리 까면서 또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그거를 몇 달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지겨우니까 또 우리만의 방식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형 이 단어 되게 신기하네. 서로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재미란 무언가에서 남들이 못 보는 가변성을 찾는 것이다. 따분함과 단조로움을 돌파해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이게 고수죠. 그래서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외적 동기를 많이 요구하죠. 내적의 본질의 재미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거를 많이 요구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거든요. 그 최근에 의학의 대가들이라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서 거기에 이제 막 죽는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혼자 읽고 있는데 이래 읽으면서 어머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 읽으면서 훨씬 감정이입을 잘하는 단계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래요. 근데 소름도 많이 돋고. 누군가는 책 읽으면 이게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책에서 재미를 찾는 법을 안 거예요. 책에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되게 뭐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는 좀 본질적인 철학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요거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을 하거나 가족 모임보다는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요거 쭉 읽어볼게요. 회의 때 휴대기기를 이용할 수 없게 하면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면 메모하거나 파일을 보기 위해 휴대기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너무 헛소리니까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타당한 타당한 이유는 아니다. 우리가 회의 때 휴대기기를 이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지루하니까요. 몸만 회의실에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꺼야 돼요. 아마존은 다 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데가 되게 많은데 안 끄는 데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전화 받아야 된다. 그럼 그때 회의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발. 이게 읽고 뭐 당연한 얘기 그러지 말고 친구랑 연인이랑 만났을 때 휴대폰 우리 무음으로 2시간 할까? 끄기 할까? 그러면서 휴대폰 만지작거리지 않고 저희 더비도 회의할 때 다 휴대폰을 꺼요. 끕니다.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은 다음에 덮어놓습니다. 왜냐면 진짜 열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이거 보여줘야 될 때. 그때는 무음으로 꺼놓고 덮어놓습니다. 저랑 고 작가님은 아예 정말로 이렇게 무음으로 하고 비행기 모드로 하고 회의하는 적도 많아요. 단 둘인데도. 그냥 이런 게 이게 뭐야? 다 하는 얘기야. 다 하는 얘기인데 왜 아무도 안 해요 도대체? 여러분 왜 그 다음에 초집중이 이제 퓨처 셀프 다음에 첫 번째 책이냐? 여러분 퓨처 셀프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뭐죠? 제일 많이 나오는 맥락이 단어들 뭐 100% commitment 100% 전념 그 다음에 레이저 포커스 이런 단어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랑 상충되는 거 아니냐고. 퓨처 셀프를 아니라 이게 마음 챙김 뒤에 나오거든요. 내 순간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거랑 상충되는 거 아니냐고. 퓨처 셀프.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신 거죠. 우리는 여러분 퓨처 셀프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퓨처 셀프라는 기준을 두고 정말로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100% 헌신, 레스 얼굴에 노를 하면서까지 내가 중요하다는 거에 초집중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퓨처 셀프의 삶이에요. 난 정말 방금 그냥 초집중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너무 강력 추천하는 거. 이건 4만 명 정도 읽은 책이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이에요. 초생산성. 그러면서 제가 이거 이제 댓글들 보면서 막 뭇했어요. 왜냐면은 성실이 최고의 스펙이다 님께서 써주신 건데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우선순위 3가지에 맞춰를 주고 되게 잘 써주셨어요. 근데 여기 쓰잖아요. 퓨처 셀프의 오늘 내용에 초생산성 책 핵심 내용이 나오네요. 소름 돋잖아요, 여러분. 소름 돋잖아요, 그렇죠? 오늘 5권의 책 시너지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책은 팔린 게 한 2만 5천 권이니까 3만 명 정도 읽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산성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생산성을 극대화한 9가지 비법을 알려주는 책인데 이 책은 이 4분면의 표가 그냥 제가 여태까지 봤던 통찰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통찰이에요.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이 마이클 하야트 작가님이 이런 방면으로는 제가 볼 때 천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고급 강연 갑니다. 우리가 퓨처 셀프가 되고 싶잖아요. 그거는 갈망의 영역에 간다는 거랑 동치예요, 동치. 대부분은 왜 퓨처 셀프를 못 사냐? 가장 많이 있는 분들이 고역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X축이 능숙도, Y축이 열정이에요. 열정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괴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퓨처 셀프로 가려면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요렇게 가든 그거는 요렇게 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운이 좋아야 되고 요렇게 가든 여러분이 일은 잘하는데 열정이 없으면 열정을 불어넣어야 갈망으로 올라가는 거고 열정은 있는데 일은 못해. 그럼 열심히 해서 잘해야 갈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퓨처 셀프로 간다는 건 여러분 고역 영역에서 갈망 영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고 대표님이 예전에 직원들이랑 면담을 하면서 각자의 갈망 영역이 무엇인가를 찾아낸 다음에 업무를 재조정하고 그랬어요.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게 최고로 생산성이 높으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일하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좀 잘렸는데 6시간으로 스웨덴 회사에서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을 했는데 직원들은 이전에 8시간에 걸쳐 하던 일을 6시간 안에 모두 완수할 뿐 아니라 행복도가 올라가고 이직률이 줄었고 회사 이익이 늘어났다.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진짜 매력적인 직장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좀 존경해요.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무원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그분들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 구조 자체가 그런 거죠.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헨리 포드는 1926년에 미국에서 거의 최초로 포드 모터스의 주 6일 근무 대신에 주 5일 근무를 포드가 도입한 거래요.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게 1926년이니까 이제는 더 발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발전하는 게 근무 시간 줄이는 것보다 일단 뭐가 있냐면요. 재택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데는 여러분 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되거든요. 하이브리드. 뭐 이틀은 출근하고 3일은 재택하고 이거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공장이나 서비스업은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왜냐면은 그분들이 못 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출퇴근 시간이 우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재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값에도 유리해요. 내 직장은 평생 재택일 거예요. 그러면은 도심에다가 자리를 좀 멀리서 잡아도 되거든요. 출퇴근이 유리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양육에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시간을 많이 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업무, 병원들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렇게 주중에 대낮 시간에 더 한가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업무가 계속 이게 우리 업무 방식이 진화해야 되는데 1926년에 진화한 게 아직도 고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드릴까요? 왜 재택근무를 안 하냐? 직업 윤리의식이 우리나라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우리보다는 높지만 직업 윤리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산성도 안 나오는데 그냥 감시하는 것보다 관리 체계에 있는 것보다 감독당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출퇴근하라 그러면은 못 할 거예요. 완전히 적응해서. 어디까지 읽었죠? 헨리 포드의 아들로 포드 모터스 사장을 역임했을 때 에셀 포드는 뉴욕타임즈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휴식을 취하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누구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휴식을 취하는 게 퓨처 셀프 관점에서 투자인가요? 빚지는 건가요? 투자죠. 적절한 휴식은 이것보다 완벽한 투자가 없죠. 왜? 생산성을 올리는데. 그런 거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놀면은 빚지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 잘 자는 거 정말 중요하죠. 가족들이랑 어울리는 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단순히 그냥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저는 좀 이건 영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포드 모터스 직원들의 사기가 진닥된 것은 당연지사. 이 변화는 포드 모터스의 수익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생산성이 하늘을 찌를 기세로 치솟은 것이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회사에 대해서 더 새로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더 큰 에너지를 일을 쏟을 수가 있었다. 근무 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줄고 주말 전체를 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을 실제로 더 적게 일하면서 많이 생산했고 포드모터스의 기량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52시간의 이렇게 유연성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는 이제 고용주잖아요.
저는 찬성해요. 심지어 더 줄일 수 있으면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직업윤리의식, 요때 직업윤리의식은 사장의 직업윤리의식이에요. 대표가 이걸 악용만 안 할 수 있으면 52시간에서 선택적으로 풀어줘도 되거든요. 대표가 법적으로 책임지고 사인하면은 뭐 더 일하고 거기다가 임금만 더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직도 뭐 포괄 임금제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대기업은 의외로 이거를 잘 지키는 데가 많고 오히려 삼성, 현대, 뭐 SK 이런 데가 더 칼같이 잘 지킬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은 오히려 덜 안 지킬 거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 이런 걸 안 지키기 때문에 뭐 어떤 데는 솔직히 저희도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뭐 주 100시간 일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뭔가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법으로 딱 막혀서 부작용도 있는데 저는 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역행하는 사고방식이죠. 1920년에 줄였는데 더 줄여야죠. 어떻게든 더 줄여야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상스퀘어는 제가 있을 때 휴가가 저희가 21일인가 뭐 23일인가 아무튼 입사하면은 다 똑같이 그냥 그 법정 의무 휴가 플러스 며칠 더 있어서 되게 길거든요. 저희가 그냥 그런 식으로 일단 늘린 거예요. 더 쉬는 시간을 어떻게든 늘린 겁니다. 돈을 못 벌 때부터. 그래야 직원들이 더 행복해하니까.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많은 대표님들 아는데 잘해줘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잘해주면은 권리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게 탁 단칼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저희 회사는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관리자들은 주당 80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직원과 80시간 근무한 것으로만 보고하는 직원의 성과가 별 차이를 인식을 못했다. 그러니까 적게 일해도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하면은 80시간만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일할 때 더 많이 일하면서 적게 성취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과 정반대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 단단히 품고 있는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요걸로 가서 리더는 직원들의 갈망의 영역,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다 그러니까 수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더 퓨처 셀프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생산성이 올라가고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진짜로 이 초생산성은 너무 좋은 내용으로 가득가득한 책이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마음 챙김 진짜 끝장나죠. 샤우나 사피로 박사님은 박사님이자 동시에 자기가 수행자예요. 이 책은 5만 몇천 권이 팔렸으니까 6만 명 읽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스테디셀러고 소름 돋았어요. 퓨처 셀프를 위한 필독서. 희한님이 따로 서평을 적어주죠. 이분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소름 돋죠. 야, 여러분 요번에 뇌를 트이는 경험을 한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본 분들은 제독도 좋고 밑줄 친 그 부분이라도 다시 한 번만 꼭 제발 읽어보세요. 자, 마음챙김 너무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챙김 관련해서 제일 쉽고 명료한 책이에요. 명료하면 어떻다? 하기가 쉽다. 너무 좋은 명언이 나오는데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은 선택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선택의 질을 개선하려면은 그 선택을 유발하는 생각과 감정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생각과 감정의 질을 개선하려면은 의식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바꾸려면은 의식을 바꿔야 한다. 근데 저는 여기에 어떤 시점에 퓨처 셀프를 넣으면 이게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퓨처 셀프를 바꾸면은 다 바뀌어요. 왜냐면 퓨처 셀프에는 선택만 하는 게 아니죠. 퓨처 셀프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요 책 인용하시면서 이게 현재에 집중하라는데 현재를 더 소중하게 하라는데 하는데 여러분 퓨처 셀프는 선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선택만 하는 것보다 시크릿. 그러니까 선택을 일단 해야겠죠. 근데 선택만 한다고 일어나는 건 없어요. 선택과 집중의 교집합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퓨처 셀프는. 그래서 그 질문을 주신 분은 시크릿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크릿이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시크릿 뭐 개소리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선택은 하긴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선택만 하고 비나이다 하면은 개소리가 맞죠. 집중을 해야죠. 집중. 그래서 제가 뭐예요, 여러분? 초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생산성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퓨처 셀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퓨처 셀프가 되려면 뭐예요?
온전히 내가 우선순위 세계에 집중을 해갖고 진짜 현재를 무엇보다 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대박이에요. 완전 퓨처 셀프 내용. 자, 이게 여러분 왜 마음 챙김이 대박이 난 거냐면 이렇게 쉽게 써서 그래요. 잠시 여러분이 오른손 감각에 주의를 집중해보세요. 오른손에 의식하게 되는지 주목하라. 조금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 무의식의 대상이었잖아요. 저는 지금 하면서도 놀라워요. 오른손은 당신 안중에 없었다. 자, 이번에는 왼손에 주의를 돌려봐라. 왼손이 들어와요. 어떻게 왼손에 의식을 하게 되는지 주목하라.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곳이 곧 우리의 삶이 된다. 이거 퓨처 셀프의 똑같은 내용 제가 원서로도 말씀드렸죠. 내가 집중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다. 뭐예요? 여러분이 퓨처 셀프에 집중을 하면은 퓨처 셀프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퓨처 셀프에 집중하는 방법이 이제 퓨처 셀프에 많이 나오는 거죠. 더 투자하고 정말로 레설걸에 무조건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 진짜. 그래서 마음 챙김이 이 몽키 마인드를 기르는데 도움이 준다. 현재에 집중하고 그 집중을 유지하도록 훈련하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명확하게 본다는 게 뭐예요? 명료해야 더 퓨처 셀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뇌가 안정될수록 우리는 쏟아지는 데이터의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눈앞에 닥치는 순간을 즐길 수가 있다. 그럼 생산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려면은 마음 챙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된다니까요. 생산성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더 행복해진다. 심리학자 매튜 킬링스워스와 데니엘 길버트의 유명한 연구에서 정신이 방황할 때 우리는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들은 교육 수준, 나이, 작업, 소득,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80개국의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참가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서 그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지, 그 활동을 하는 동안 정신이 방황하는지 묻고 나서 그들의 현재 행복도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구 결과 행복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그 일에 충실히 참여하는지 여부에 더 달려있음이 드러났다. 우선순위 세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여러분 뭔가가 괴로운 게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방황을 했겠어요? 다 연결됐다니까요. 우선순위 세계가 없어서 그래요. 명료한 퓨처 셀프가 없어서 그래요. 가령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을 집중한다면 설사 설거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정신이나 미래나 과거에 팔리어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 여러분 퓨처 셀프는 미래에 정신이 팔려있는 게 아니에요. 퓨처 셀프가 현재로 와서 기준을 정한 다음에 퓨처 셀프를 상정한 다음에 오로지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거예요. 팔려있는 건 뭐다? 시크릿. 근데 시크릿에 집중이 더해지면은 퓨처 셀프. 이해가 되시죠? 시크릿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라 시크릿만 하는 분들이 그냥 힘든 거예요. 그 반대도 가능하다. 현재에 집중하는 정신은 행복한 정신이다.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기만 해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내용이랑 여러분 설거지 얘기 나왔잖아요. 설거지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 없죠. 저 설거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뭔가 이렇게 청소하는 거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수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뽀드득 소리 날 때 좀 그럴 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봉사활동을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화장실 청소를 자원해서 했고요. 남자들 여러분 자취하면 정말 이렇게 방청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자주 방청소를 하면서 그때도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군대에서 배운 왁싱을 했어요. 그때 오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음이 좀 정화되는 느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책상 정리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오롯이 집중했을 때 거기서 가변성이 또 보이는 거거든요. 가변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요거가 오늘 소름 돋는 거예요. 쭉 가볼까요? 우리 엔젤님께서 말한 너무 좋은 건데 이분은 그냥 명상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거를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행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굿모닝 알러뷰에서 고 작가님도 울고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이분도 서평에 눈물 나왔다고 써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명상을 하려면 문턱 효과가 보다 12분 정도. 여러분 12분 하면은 온몸이 괴로워요. 진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막 들쑤시는 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12분 명상해 보면 시간이 이렇게 길구나. 그래서 내가 디스트랙션에 이렇게 약하구나. 그거를 온전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은 예상하셨죠. 유연함이. 이 책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MBA 교수님이 쓰신 거라서 막상 쉬워 보이는데 용어도 어려운 것도 많고요. 책도 두껍고요. 내 앞에 네 개는 다 쉬운데 이것만 어려운데 이거 그래서 제가 뭐 했죠? 특강 찍어놨죠? 특강 보시고 읽으시면은 읽기 난이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되게 만만해져요. 꼭 특강 보시고 제가 찍은 특강 꼭 보시고 읽으세요. 아셨죠? 이거 너무 많이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역경은 사실상 당신의 패기를 시험하는 무대다. 당신이 이를 경험하며 성장 가능성에 눈둔다면 다시 없을 학습 기회가 된다. 뭐예요? 경기장 안에는 머물러라. 각 조직에서 한자리 하는 그들은 모두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핵심이 되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는 참으로 역설적이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은 암울한 순간에 피하는데 쏟은 힘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배우는 순간을 피한다. 퓨처셀프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경기장 밖에 있으면 패배자다. 그러니까 유연함의 힘은 퓨처셀프랑 너무 많아서 댓글을 갖고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잘 읽고 있다고. 진실 하나 덧붙이자면 역경을 청한 당시에는 교훈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뭘 배울지 몰라도 경기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응? CEO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어느 순간에도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이거 제가 15번 정도 인용했을 거예요. 10번 찍으면서 15번 찍으면 5번 이상 인용했을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도출한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재미란 거를 하려면은 재미가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요게 요렇게 하면 재밌겠네 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함의 힘이랑 초집중이랑 또 연결이 되죠. 그럼 이게 진짜 이게 5개 한꺼번에 읽어보시죠. 이렇게 쉬운 책을 읽으면서 이만큼 내가 튀는 경험,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감을 확실하게 올려주는 어떤 뭐라 그럴까? 독서 5권이 있을까? 독서하는 이렇게 5권의 독서 활동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퓨처셀프, 초집중, 초생산성, 마음챙김, 유연함의 힘 정말로 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댓글에 그런 분 나올 것 같아요. 전 5권 다 읽어봤네. 너무 좋죠.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이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삶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저도 다시 읽으면서 까먹은 거 다시 리마인드 하거든요. 리마인드 하면서 삶에 적용을 자꾸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5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퓨처셀프에 나오죠. 여러분이 5년 뒤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왜? 여러분이 한계를 닫을 필요가 없어요. 한계를 닫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5권 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완전 여러분 독서 콘서트였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었어요. 왜냐하면 퓨처셀프 다 읽고 나서 바로 이 5개 세트는 읽자마자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 읽으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진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를 적용한 사람들이 얘기고 거기 나오는 대통령 4명은 뭐예요? 퓨처셀프였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로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그것도 로크미디어 책입니다. 그것까지 읽어보시면은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그건 심지어 벽돌책이죠.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걸로 이제 외전 2를 마치고 앞으로 3, 4, 5, 6, 7 5개 강연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외전, 그러니까 총 30개의 강연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전에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더 퓨처셀프로 살아갈 건지 그 비전 제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성장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고 못해온 분들은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셨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외전 특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